자, 안녕하십니까. 강사 맹구 이창훈입니다. 웰컴 투 도덕, 웰컴 투 똥떡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공부와 진로,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죠? 그 다음에 진로 문제 이야기하면 머리 아픕니다. 머리 찌끈거리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라는 키워드와 진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좀 확실하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딱딱 떨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시면 바로 끝나버리는, 긴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컨셉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제 8강 공부와 진로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정답이 뭐냐면 1입니다. 1. 일하기 싫죠? 이 앞에 있는 맹구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죠. 우리 피디님 일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좀 나이가 있으셔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일이라고 하는 거.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정적인가? 그러나 또 일을 또 일 안 하고 백수야. 또 그것도 힘들어요. 참 사람이 이거 어려운데 너무 많아도 짜증나고 너무 없어도 문제고 어쨌든 이런 것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시간 동안에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일. 그러니까 머리를 쓰거나 몸을 쓰거나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활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대가가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인데 그럼 학생한테 공부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참 이게 좀 애매모호한 기준점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좀 보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활동 그러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청소년들한테 아니 학생들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는 그런 건 너무 복잡한 그런 거는 안 내니까 추상적이니까 이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시간 동안에 몸을 때우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을 우리가 일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게 시험 잘 나오죠. 자, 일의 목적이 있는데 일을 왜 하냐? 학생한테 공부가 일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런 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서는 약간 좀 머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왜 일하냐? 국가를 위해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다 좋은데 일단은 일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동그라미가 나오죠? 돈이 나오죠? 따라 제일 먼저 생계 유지. 쭉쭉 갑니다. 생계 유지. 쉬운 말로 뭡니까? 먹고 살라고. 자,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계 유지입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좀 스피드하게.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을 단지 먹고 살려고만 한다면 너무 비참해. 너무 슬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 Dreams come? 모르시는군요. Dreams come true? 자, 꿈을 이루는 거. 자아실현. 성취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먹고만 살려고 하면 짜증난다 이거야. 슬퍼. 따라서 자아실현.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일의 목적이 있어. 제일 먼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유지, 자기가 어떤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는 거, 자아실현,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함으로써 사회가 유지, 존속, 발전될 수 있겠죠. 사회 발전.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 시험 문제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3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과 관련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가끔씩. 뭐냐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생계 유지의 목적이 크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나치게. 한자로 그런 말이 있죠. 과유 모르시는군요. 불급. 과유불급. 지나치면 뭐함만 못하다? 모자란만 못하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사람들이 근데 알면서도 참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일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유지의 목적이 있긴 있어. 그러나 아무리 일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수단적 성격이 있지만 지나치게 일을 먹고 사는 또는 물질만을 사회적 지위만을 너무나 좀 밝힘층 너무나 좀 속보이잖아. 그러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따라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일하고 직업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분명히 많이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말이 길어졌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 유지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떤 것들 자아실현, 사회 봉사, 사회 참여, 사회 발전 소중한 의미가 굉장히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물질만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구리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을 너무나 물질만을 추구한다면 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로부터의 땡땡이라고 한다. 자, 친구들끼리 있는데 친구들 지들끼리만 놀고 첫 친구를 멀리해. 뭐 시킨다? 왕따. 이걸 뭐라고 하죠? 소외시킨다. 소외라고 하는 한자가 뜻이 뭐냐면 꺼리어, 사귐이 멀어진 상태, 본래의 의미, 소중한 의미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너무 설명이 길었죠? 따라서 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덕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로부터의 뭐가 있다? 소외가 있다. 따라서 소외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뭔가 왕따시키는 거야. 뭔가 멀리하는 거야. 지들끼리만 놀고. 따라서 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중한 의미는 망각한 채 일을 단순히 물질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 좋아, 구려요. 구리죠. 따라서 일이 갖고 있는 원래 소중한 의미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일로부터의 뭐라고 한다? 소외라고 한다. 따라서 일로부터의 소외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면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소외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만 들어갈 거는 뭐냐면 일에서 나타나는 도덕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직업의 뭐냐면 귀천의식. 무슨 말일까요? 어떤 직업은 귀하고 어떤 직업은 천하다. 이거 아니잖아. 어떤 직업은 귀하고 어떤 직업은 천하다. 어떤 직업은 예를 들면 뭐 학교 선생님이나 판사나 검사나 의사 이런 직업은 귀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미화원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아유 천하다. 아니죠. 모든 직업은 그 직업 나름대로의 소중한 의미가 다 있잖아. 따라서 어떤 직업은 귀하다, 어떤 직업은 천하다,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직업의 귀천의식을 가져야 한다,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가 맞다는 거죠. 따라서 일로부터의 소외는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은 뭐야? 가져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은 버려야 할 대상이지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은 버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가질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직업은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은 가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버려야 할 대상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힘들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사람들이 이거 기피하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무슨 업종? 3D 업종, 3D 업종. 3D 무슨 뭐 가상 뭐 그거 뭐 이거 아니고 그거 말고 3D 업종. 힘들다, difficult, 어렵다. 뭐 제가 이걸 해서 이거는 힘들고 어렵다 같이 쓰고 더럽다. difficult, dirty, dangerous, difficulty, dirty, 더럽다, D. 위험하니 dangerous, 3D 업종이라고 하죠. 어쨌든 말이 길어졌고요. 이래서 나타나는 도덕 문제, 직업의 귀천의식은 버려야 돼, 가져야 돼, 버려야 한다. 오른쪽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은요. 네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것의 좁은 의미는 학문이고요. 이것의 넓은 의미는 인격 완성을 추구한다.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저도 싫어하는 거. 공부죠. 자, 공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단순히 스터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는 학문인데 넓은 의미는 인격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들어갈 것도 뭐냐면 공부의 즐거움입니다. 공부가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억지로 할 때는 공부가 싫은데 정말 좋아서 하게 되면 좋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싫은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좋은 사람은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오늘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데 자, 어쨌든 자, 농담이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집에 있는 분 탄생일이라 또 열심히 또 미역국 끓이고 제가 또 열심히 또 뭔가를 좀 맞추기 위해서 하다 나왔는데 뭐 기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헛소리였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의 즐거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공부의 즐거움, 공부 즐겁게 합니다. 공부의 즐거움도 시험 문제 의외로 잘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죠. 공부의 즐거움이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유교의 창시자 공자님이 쓴 책인 이 책에 써 있어요. 노은어의 첫 구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공자님이 직접 쓰신 책이 아니고요. 공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과 행동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 노은어라는 책인데 우리 선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한 책이죠. 노은어라고 하는 책 첫 구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자로 학이 시습지 불역 여루와 유붕이 자원 박리하니 불역 라코와 임부지 이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한마디로 자, 이 말
논어의 맨 첫 구절에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때때로 공부를 열심히 하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멀리로부터 친구가 내가 보고 싶어서 멀리로부터 친구가 나를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라고 아니하겠는가. 이런 말이 바로 우리가 논어의 첫 구절에 실려있는 말인데 바로 이겁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 여루와 유붕이 자원 방내하니 불역 낙후와 임부지 이푸르면 불역 군자 호화 이런 쭉 써있는데, 자 어쨌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여기는 즐겁지. 근데 우리가 원문을 해석하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쁘다 열자가 써있는데, 어쨌든 배우고 때때로 그걸 배우다 학자야, 익힌다 습자야. 합쳐봐. 배우고 때때로 학이 시습지 불역 여루와. 학습이 학습. 우리가 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겁니다. 배우면 까먹죠 솔직히. 근데 습이라고 하는 건요, 자전거를 배운다, 수영을 배운다, 한번 몸에 익히면 없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 거죠. 어쨌든 머리 아파지는데 한자 이야기하니까. 자, 이런 문장이 시험 문제 나왔다. 배우고 때때로 그걸 익히면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무엇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게 더 잘 나와. 이거. 아, 알았다. 유레카 나오면 누굽니까? 서양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과학자 아르키메데스. 자, 아르키메데스. 자, 아르키메데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르키메데스 왕이 저 의심병 환자인가 봐. 자기가 왕관이 있어. 크라운. 왕관이 있는데 순금인지 짝퉁인지 궁금해.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불러서 똑똑한 야, 여기 와봐. 왜 그러시는데요? 내 왕관이 짝퉁인지 리얼인지 짝퉁인지 한번 네가 검증 좀 해봐라. 고민에 빠진 거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려운,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서 아이씨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다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 심호흡 한 거죠. 짜증 나니까 이제 스트레스 풀라고. 그랬더니 몸이 붕 뜨는 원리, 불역의 원리를 깨달으면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짝퉁과 진짜를 리얼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불역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레벨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벌거벗은 채로 훌러덩 상상하면 안 되시고요. 훌러덩 벗은 채로 뛰쳐나가죠. 그러면서 외치죠. 유레카. 알았다. 지나가다 보니까 뭐 학원 이름도 있고 뭐 나이트클럽 이름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뭘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레카 알았다. 공부의 즐거움. 따라서 시험 문제 공자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이 이야기 나오면 이건 공부에 대한 뭐? 공부의 즐거움. 내용은 쉽지만 공부의 즐거움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요. 자, 6번은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어떤 공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 어떤 학교를,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닥터리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근데 의사 뭐 하려면 꽤 뭐 공부 많이 하잖아. 뭐 대학교 나오고 석사, 박사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어떤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학교를 어디 학교를 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고민. 뭐라고 하죠? 진로. 참진자, 이슬로자, 참이슬. 이렇게 하면 또 거의 잘리는 강의인데, 자, 어쨌든 우리가 참진 이슬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진짜 길로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진로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상급 학교에 가는 거. 더 높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쪽 올라가는 거 우리가 진학이라고 하죠.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미래를 설정하는 거,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보통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진학 선택과 직업 선택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자, 우리가 보통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학교를 갈까? 보통 이게 앞으로 가도 되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디 학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교를 갈 것인가? 자, 진로 선택은 직업 선택과 진학 선택이 바로 우리가 합치면 진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째인데, 7번째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건데요. 원래는 학교 내신용 문제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오면 틀리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학 선택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예술하는 친구들 좀 많이 가르치는 편인데 8년에 10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저기 서울예술고등학교, 뭐 선화예술고등학교 거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우리가 대부분 거의 다가 음악과 미술인데 되게 열심히 합니다. 뭐 레슨도 열심히 받고. 자, 그 친구들 있어.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I want to be a famous
피아니스트, 난 피아니스트 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우리가 일반 그 친구들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준비해서 예중을 가고 예고를 가고 또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 친구들한테 편중돼서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야기가 쉽죠.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럼 기왕 우리가 이제 중학생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제일 먼저 학교를 맞춰서 가면 좋죠.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자 예를 들면 이거 맨 처음에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미래의 내 모습을 꿈꿔. 맨 첫 번째 미래상 설정. 미래의 내 모습을 설정하는 거야. 제일 먼저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미래상 설정.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고등학교에 가야 돼. 지금 중학생이니까 중3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 가도 돼. 진짜는. 안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예고에 가도 돼. 그러면 어떤 학교를 가는 게 보다 나한테 좋을 것인가? 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거는 미래상 설정 맨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 자, 내가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게 좋은 것인가? 예술 고등학교 가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정보를 수집해 보는 거예요.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 단계 탐색 과정입니다. 중간 단계 탐색 과정.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기만 하면 뭐해? 내 실력이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게 뒤따라줘야죠.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 자, 중간 단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학 선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미래상 설정, 미래 모습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중간 단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 실력이나 가정 환경, 성적, 중간 단계 평가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진학 선택이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 미래상 설정. 미래의 내 모습을 꿈꿔보는 거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 단계 탐색이고요. 중간 단계 탐색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간 단계 평가는 내 실력이라든가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진학을 선택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One more time. 제일 먼저 우리가 진학 선택의 과정을 보시면 미래의 내 모습을 꿈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내 실력과 가정 환경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진학을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로 진학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시험 잘 나옵니다. 고려사항도 시험 잘 나오는데 내가 진로와 진학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냐? 제일 먼저. 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학교를 가는데 그냥 성적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 가정 환경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거, 내 성격, 또 맞아야 하고, 적성, 성격, 적성, 그 다음에 뭐 가치관. 단어가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성격. 뭐 꼭 정해지는 건 아닌데, 그렇지. 흥미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제일 먼저 이거부터 나왔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기왕이면 땡기는 거, 속된 말로. 좀 원하는 거, 관심 있는 거 하면 좋잖아요. 관심 있는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격. 성격은 우리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분이 내성적인 성격이야. 손님이 오셨어. 바라만 보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물론 그래도 알아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보 제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적극적으로. 성격이 좀 맞아야죠.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그 다음에 적성이라는 게 시험 잘 나오는데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정도나 발현 가능성. 말이 좀 어렵나?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냐 없냐. 그잖아. 나는 세계적인 100m 스프린터가 되고 싶다. 근데 100m 뛰었더니 30초야.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 맨날 수학 빵점이야. 에? 또 뭐 있을까? 나는 박찬호 형처럼, 박찬호 해보는 거죠. 류현진처럼, 세계적인 투수가 되고 싶다. 공 던졌더니 1m 앞에 뚝 떨어져, 바로. 안 되잖아.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적성이 안 맞잖아요. 어떤 직업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요소. 어떤 직업을 성공할 수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적성이고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돈이냐? 봉사냐? 그런 것들이죠? 내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이에요. 자, 어쨌든 진로 진학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어떤 것들은 알겠죠? 흥미는 관심이고요. 성격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성공할 수 있냐 여부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고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다. 하나 더. 진로 진학을 선택할 때는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지금 요즘 이 직업이 인기가 많아. 근데 시간 지나면 그 직업 인기가 떨어져.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 단기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가 직업, 진로, 진학을 선택해야겠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요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도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너무나 속보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돈이라든가 뭐 진짜는 중요한데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덕에서 싫어해요. 왜? 외면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돈이나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은 외면적이기 때문에 도덕이 싫어하고요. 도덕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슨 가치를 추구한다? 도덕은 내면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면적 가치. 도덕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돈이나 지위나 권력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 자아실현이라든가 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 내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 따라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외면적 가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 8강이고요. 공부와 진로. 제일 먼저 우리가 일이 뭐라는 거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일의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한 거, 생계 유지.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은 단순히 먹고 사는 온리 이것만은 아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아실현이라든가 사회 발전이라든가 사회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소중한 의미가 있어. 이런 소중한 의미가 있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일에서 나타나는 도덕 문제 뭐가 있다? 일로부터 뭐가 있다? 소외. 일은 이렇게 여러 가지 소중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신경 쓰는 거야. 돈만 신경 쓰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일로부터의 소외라고 한다. 좋아? 나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규칙 의식은 가져야 할 거야? 버려야 할 거야? 버려야 하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공부가 가지고 있는 좁은 의미는 학문이고요. 넓은 의미 인격 완성이다. 이것은 이렇게 나오면 공부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즐거움. 공자가 하신 말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즐겁지 않냐겠는가. 공부의 즐거움.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거. 아르키메데스 훌러덩 벗은 채로 뛰쳐나갔다. 알았다. 유레카. 유레카. 됐죠? 이거 나오면 공부의 즐거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학교까지 갈 것인가, 상급 학교에 갈 것인가. 진로 선택은 직업 선택과 진학 선택이 결합되었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나오죠. 진학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수집, 중간 단계 탐색,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 중간 단계 평가, 최종적인 진학 선택이 이루어져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번째를 보시면 진로, 진학 선택, 고려사항,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적성이 제일 잘 나오고요. 나머지 읽어봐 주시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직업을 선택해야겠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 가치를 추구해야겠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일이 갖고 있는 긍정적 의미가 아닌 것은 뭐냐? 자, 일을 통해서 개인의 자아실현 좋아요. 긍정적. 자신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한다. 먹고 살아야죠. 좋아요.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발전에 기여한다. 좋아요. 네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분 상승을 추구한다. 초딩 1학년 문제이죠. 잘못됐다는 건 그냥 아시겠죠? 4번. 문제 2번.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사회적 의미는 뭐냐? 우리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직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회도 발전한다. 정답 4번 사회 참여. 3번 들어갑니다. 직업 선택 시 고려할 요인 중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 정도나 그 능력의 발현 가능성을 뭐라고 하죠? 어떤 직업의 성공 여부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적성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로를 선택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뭐다? 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결정에 따른다. 너무 수동적이죠. 선입견을 버리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다. 오케이. 높은 수익과 지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거는 외면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띵. 흥미가 있다면 적성이나 가치관을 무시한다 때문에 띵. 정답 2번입니다. 마지막 5번. 진로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아실현, 행복 추구, 사회발전에 기여 다 좋은데 전체주의 사회실현. 무슨 말이야? 전체주의는 공산주의 같은,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전체를 위해서는, 집단을 위해서는 개인 하나쯤은 띡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4번 틀렸습니다.
자, 중간 이동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제8강이죠. 공부와 진로. 생각보다 우리가 찍어드릴 게 많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찍을 게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합니다. 자, 맹구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